여러분,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오래된 친구가 있으신가요? 10년, 20년,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함께 나눠온 그런 친구. 그 친구라면 뭐든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영상은 그런 친구를 오래 곁에 두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친한 친구에게 힘들다고 털어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말이 다른 사람 입에서 나왔습니다. 또는 내 가족 이야기를 믿고 말했는데 어느 모임에서 그게 화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꿔온 꿈을 신나서 말했더니 친구의 한마디가 그 꿈을 조용히 죽여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그 친구가 그런 사람이었나? 앞으로는 아무도 믿으면 안 되는 건가? 그 마음이 쌓이면 어느 날부터 친한 친구 앞에서도 말을 고르게 됩니다.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조심스럽고 오래된 사이인데도 어딘가 외롭습니다. 친구가 있는데 외로운 것. 그것이 가장 아픈 외로움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잘못 본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감춰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평생을 두고 경계하라 당부하신 친구 앞에서 반드시 숨겨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지키시면 그 친구가 죽을 때까지 진심으로 내 편이 됩니다. 특히 오늘 3번째 이야기. 꿈과 계획을 말하는 것이 왜 우정을 망치는지 대부분의 분들이 반대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정약용 선생님께서 가장 믿었던 벗에게 배신을 당하신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그 안에 오늘 모든 이야기에 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60살의 분이 계셨습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친구에게만큼은 뭐든 말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와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너무 많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는 영상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돈 이야기입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돈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친하기 때문에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이 조용히 깨지기 시작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57살의 이재훈 씨가 계셨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술도 마시고 고민도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가 너무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털어놓으셨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다고,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친구니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며칠 후 친구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연락은 오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싶었습니다. 몇 주 후 늘 함께하던 모임에서 그 친구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쁘다고만 했습니다. 이재훈 씨는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몇 달 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먼저 연락하면 답은 왔지만 예전에 그 온기가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분은 깨달으셨습니다. 나는 친구에게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20년의 우정이 한순간에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말이 쌓이면서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말이 맴돌았을 겁니다. 나는 그냥 힘들다고 말한 것뿐인데 친구한테도 이러면 안 되는 건가? 그러면 나는 누구한테 말하지?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동정은 하지만 동등하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그 친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가 원래 그렇게 작동합니다. 반면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던 김수연 씨는 달랐습니다. 사업이 어려웠지만 친구 앞에서는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친구는 아무것도 몰랐고 관계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친구는 여전히 곁에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혼자 감당하셨지만 덕분에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돈 문제를 아는 순간 상대방은 나를 친구로 보는 게 아니라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봅니다. 첫째, 돈 이야기는 관계의 수평을 무너뜨립니다. 어려움을 아는 순간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위아래가 생깁니다. 둘째, 잘 된다고 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잘 된다고 하면 시기가 생기고 안 된다고 하면 만만해집니다. 셋째, 한번 알려진 재정 상황은 그 사람의 이미지가 됩니다. 상황이 나아져도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때의 모습이 남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지에서 모든 재산을 잃으셨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제자들 앞에서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글을 쓰시고 묵묵히 가르치셨습니다. 아드님께 보내신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을 드러내지 마라.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은 네 말이 아니라 네 처지를 본다. 처지로 보이는 사람의 말은 무게를 잃는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돈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수입이나 재산을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그냥 보통이에요. 많지도 적지도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이 세 마디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설명이 길어질수록 더 궁금하게 만들고 더 많은 정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화제를 바꾸십시오. 그것보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 음식 맛있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넘기시면 됩니다.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제를 잘 바꾸는 사람이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계속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You have to tell us what 돈 happened. 이야기는 좀 We can help, 불편해서요. but you need to talk to us. 짧고 조용하게 It's too late. There's 미안해하지 nothing left to say.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이 무례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경계가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경계가 있는 사람을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번다, 얼마 모았다, 얼마 잃었다. 숫자를 아는 순간 그 친구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의식하지 못하더라도 그 숫자가 관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번 들어온 숫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틀어지는 순간 그 숫자는 무기가 됩니다.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니 당연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무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말하지 마십시오. 친한 친구일수록 더욱 조심하십시오. 친하기 때문에 더 멀리 퍼집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 돈과 재정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말하는 순간 친구를 잃고 돈을 감추는 순간 친구를 지킵니다. 두 번째,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가족 이야기입니다. 가족 일은 가족 안에서 끝내십시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내 가족의 속사정을 아는 순간 그 친구는 나를 다르게 봅니다. 내가 아니라 내 가족을 통해 나를 보기 시작합니다. 대전에 사시는 62살의 박미순 씨가 계셨습니다.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만나면 밥도 먹고 수다도 떨던 편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어느 날 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그만 털어놓으셨습니다. 남편이 이렇다, 자식이 저렇다, 집안이 힘들다고 말하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며칠 후 그 친구가 남편 험담에 맞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그런 사람이랑 어떻게 살아? 처음엔 공감받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불편했습니다. 내 남편 이야기가 친구 입에서 나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주 후 다른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 요즘 남편이랑 많이 힘들다며. 박미순 씨는 그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털어놓은 이야기가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몇 달 후 어떻게 된 일인지 남편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더 복잡해졌고 그 친구와의 관계도 어색해졌습니다. 한 번의 수다가 가정과 우정을 동시에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분은 혼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왜 말했을까? 그냥 혼자 참을 걸. 말하기 전이 훨씬 나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냥 말이 새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내 가족 이야기를 말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손을 떠난 순간부터 그 말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반면 같은 처지에 계셨던 이정희 씨는 달랐습니다. 집안이 편치 않았지만 친구 앞에서는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도 뭐 다 그렇죠. 웃으면서 넘기셨습니다. 친구는 더 묻지 않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속이 후련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지금도 가장 편한 사이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내 가족 이야기를 들은 순간 친구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첫째, 가족 갈등을 아는 사람은 나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남편 이야기를 들으면 남편을 통해 나를 봅니다. 자식 이야기를 들으면
자식을 통해 나를 봅니다. 나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이 나의 이미지가 됩니다. 둘째, 공감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약점을 주는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여주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셋째, 말은 반드시 변형되어 돌아옵니다. 그 친구가 옮길 때 내 이야기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돌아올 때는 내가 말한 것보다 훨씬 커져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 중 가족과 18년을 떨어져 계셨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셨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셨을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가족의 어려움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아드님께 보내신 편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끝내라. 밖으로 나간 말은 반드시 변형되어 돌아온다. 그리고 그 말이 돌아올 때 집안은 더 깊이 흔들린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족 이야기는 긍정적인 것만 말씀하십시오. 누군가 가족 안부를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끝내십시오. 더 말하지 마십시오. 잘 지낸다는 말 뒤에 아무것도 붙이지 마십시오. 갈등이 있을 때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우리 집도 뭐 다 그렇죠. 웃으면서 짧게.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막아줍니다. 웃음이 중요합니다. 웃으면서 넘기면 상대방도 더 묻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말하면 오히려 더 물어봅니다. 그리고 바로 화제를 바꾸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가 많이 풀렸죠? 여기 음식이 맛있네요.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화제를 바꾸는 것이 어색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사람이 대화를 잘 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집요하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가족 이야기는 좀 조심스러워서요. 짧게, 그리고 조용하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가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배우자, 험담, 자녀 걱정을 친구 앞에 늘어놓는 것입니다. 긴장이 풀렸을 때 나오는 말이 가장 멀리 갑니다. 그 자리에서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지만 그 말은 반드시 새어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말이 돌아올 때 여러분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외는 한 가지입니다. 전문 상담사나 오랜 시간 신뢰를 쌓은 단 한 명. 하지만 그 한 명을 고를 때는 신중하게, 아주 신중하게 고르십시오. 친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몇 년을 함께 견뎌내면서 한 번도 말이 새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평생의 벗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 가족의 속사정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족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은 집을 흔들고 가족 이야기를 지키는 사람은 집을 지킵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돈 이야기, 그리고 가족, 속사정.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모르시는 것. 꿈과 계획을 왜 말해서는 안 되는지. 조금만 더 함께 해주십시오. 세 번째,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아직 이루지 못한 꿈과 계획입니다. 이루기 전에 말한 꿈은 이미 반쯤 죽은 꿈입니다. 친구에게 꿈을 말하는 순간 그 꿈은 내 것이 아니라 남의 평가거리가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55살의 정성민 씨가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온 꿈이 있었습니다. 직접 작은 사업을 해보고 싶으셨습니다. 몇 년을 혼자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들과의 자리에서 그 꿈을 꺼내셨습니다. 너무 기뻤기 때문입니다. 나눠야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웃으며 들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들에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그런 거 쉽지 않던데. 나이도 있는데 괜찮겠어? 걱정한다고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몇 주 후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자다가도 생각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준비하던 손이 느려졌습니다.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예전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결국 시작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섣불렀나? 좀 더 생각해보자. 하지만 그 꿈은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이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꿈을 너무 일찍 말한 것이 죽인 것이었습니다. 몇 년을 품어온 꿈이 몇 마디 말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말이 맴돌았을 겁니다. 왜 말했을까? 그냥 혼자 했으면 됐을 것을 말하지 말걸.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나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가 못한 것을 남도 못하길 바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고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을 들은 사람은 누구나 평가를 합니다. 응원하더라도 머릿속으로는 이미 가능성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 시선이 쌓이면 꿈을 가진 사람의 발이 무거워집니다. 반면 같은 꿈을 가진 오선영 씨는 달랐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준비하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때 그제야 친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놀라며 축하했습니다. 말하는 순간과 이루는 순간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평가할 틈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꿈을 들은 사람은 응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첫째, 말한 꿈은 이루기 전에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를 먼저 받은 꿈은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난 꿈은 이루기 전에 포기하게 됩니다. 둘째, 이루지 못했을 때의 상처가 2배가 됩니다. 혼자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하지만 말한 뒤 실패하면 그 실패는 모두의 눈에 보입니다. 셋째, 꿈을 말하는 순간 에너지가 빠져나갑니다. 말하는 것만으로 이미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느낌이 실행을 늦춥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지에서 목민심서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방대한 작업을 누구에게도 먼저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권력을 잃은 유배인의 글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묵묵히 쓰셨습니다. 완성이 된 후에야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계획은 이루기 전까지 네 가슴 안에만 있어야 한다. 말하는 순간 그것은 네 것이 아니라 남의 구경거리가 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꿈은 이룬 후에 말씀하십시오. 준비 중일 때 누군가 요즘 뭐 하냐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요즘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조용히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말하지 마십시오. 궁금해 하더라도 더 말하지 마십시오. 궁금하게 두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사람은 모르는 것을 더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만약 계속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웃으면서 짧게 이 한마디가 꿈을 지킵니다. 그리고 바로 화제를 바꾸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뭐 재밌는 거 없어요.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설명할수록 평가가 시작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응원받고 싶은데 혼자 하기 외로운데. 맞습니다.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응원은 이룬 후에 받는 것이 훨씬 크고 진심입니다. 준비 중에 받는 응원은 조건부 응원입니다. 이루면 응원하고 못 이루면 그럴 줄 알았어가 됩니다. 이룬 후에 받는 응원은 진심입니다. 결과가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술자리에서 흥이 올랐을 때 꿈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나온 말이 가장 멀리 가고 가장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후회하더라도 한번 나간 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간 말과 함께 꿈의 일부도 나가버립니다. 예외는 한 가지입니다. 함께 실행해야 할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실행 직전에 딱 그 한 사람에게만 하십시오.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에서 여러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꿈을 스스로 작게 만드는 일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 아직 이루지 못한 꿈과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한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꿈을 말하는 사람은 꿈을 잃고 꿈을 감추는 사람은 꿈을 이룹니다. 1800년 겨울 한양 눈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평생 가장 믿었던 버스로부터 등을 돌린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함께 학문을 논하고 나라를 걱정하던 사이였습니다. 선생님께서 가장 힘드셨던 시절 곁에 있어줄 것이라 믿었던 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께서는 얼마나 허망하셨을까요? 배신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분을 믿은 것이 잘못인지 아니면 세상이 원래 이런 것인지.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붓을 드셨습니다. 아드님께 편지를 쓰셨습니다. 진정한 벗은 네 속을 다 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함께 시간을 견뎌낸 사람이 벗이다. 그러니 벗에게 모든 것을 말하려 하지 마라. 말하지 않아도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네 편이다. 선생님께서는 아셨던 겁니다. 우정은 아는 것의 양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한 시간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돈을 감추고 가족을 지키고 꿈을 품는 것. 이것은 친구를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친구를 더 오래 내 편으로 두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던 그 60살의 분 기억하시나요? 30년 지기 친구와 연락이 끊겼던 그분. 그분은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줬어요. 친하니까 다 말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그 친구를 부담스럽게 만든 것 같아요.
친구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방법을 몰랐던 것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실제로 지키기 위한 원칙 세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말하기 전에 세 번 생각하십시오. 무언가를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세 번 물어보십시오. 첫 번째,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 번째, 이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세 가지 모두 그렇다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말씀하십시오. 하나라도 확신이 없다면 말하지 마십시오. 특히 술자리에서 감정이 올라올 때, 몸이 피곤할 때,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판단력이 흐려진 순간에 꺼낸 말이 가장 멀리 가고 가장 오래 남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다 보면 아무 말도 못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 질문은 말을 막는 게 아닙니다. 후회할 말을 막는 것입니다. 날씨 이야기, 맛있는 음식 이야기는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다만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만큼은 말하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하십시오. 3초면 됩니다. 그 3초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신뢰의 깊이를 먼저 보십시오.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는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친구의 신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는 문제인 신뢰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이야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 이야기가 새어나가지 않는다면 조금 더 믿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새어나간다면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는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몇 년을 함께 견뎌내면서 단 한 번도 말이 새지 않은 사람. 그런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1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훨씬 소중합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대신할 말을 미리 준비하십시오. 돈을 물어보면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어요. 가족을 물어보면 다들 잘 지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계획을 물어보면 요즘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있어요. 이 세 마디만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화제를 바꾸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내 이야기를 감추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만약 계속 물어본다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런 이야기는 좀 조심스러워서요. 짧고 조용하게 경계가 분명한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억해 주십시오. 말하기 전에 세 번 생각하기, 신뢰의 깊이를 먼저 보기, 대신할 말을 미리 준비하기. 말하지 않는 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계입니다. 지혜입니다. 침묵도 정직의 한 형태입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아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 말하는 친구는 하루를 함께하고 감출 줄 아는 친구는 평생을 함께합니다. 오늘 단 하나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친한 친구일수록 감출 줄 아는 것이 진짜 우정입니다. 여러분은 귀한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나은 관계를 만들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네 편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3가지 중에서 여러분은 혹시 말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조심하시면 됩니다. 돈 이야기이면 1번, 가족 이야기이면 2번, 꿈과 계획이면 3번. 댓글로 번호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무엇이든 털어놓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조용히 전해주십시오. 한 분이라도 더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인간관계론의 지혜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인간관계론이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귀한 하루 되십시오.